예, 저희가 준비한 7위를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용산시대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오늘 용산을 찾아서 새로운 집무실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통 중심지로 격동의 세월과 질곡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국민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윤석열 당선자께도 정말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산 시대의 시작은 권력의 구중궁궐이라고 불렸던 불통의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국민 속에서 국민 소통 시대를 열겠다는 신정부의 결단이었습니다. 용산시대에 대한 구상은 오늘 용산에서 발표한 윤 당선인인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저희가 이 이슈를 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공간이 소통을 차단하고 검찰 독재 시절이 될 것이다. 청와대 다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뭐 비단 윤석열 당선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문제가 나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라는 공간적인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지어질 때부터 굉장히 왕조 시대의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지어졌거든요. 청와대 가보시면 청와대 본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통령과 부속실 직원만 근무를 합니다. 근데 비서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비서들하고 대통령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좀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방법이 없었죠. 그 이후에도 청와대 이전 문제가 역대 정부마다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대담을 보니까 그 안 옮기가 잘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왜 그럼 옮기겠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역사가 있어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뭐 다음 대통령이 또 공약을 해서 뭐 이전해서 국민 동의를 받는다면 또 옮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이걸 또 재집권하면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 글쎄요, 참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방선거 뭐 홍보 전략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슈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는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뭐 어느 정도의 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될 때만 해도 뭐 별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컸었는데 의혹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론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국민적 관점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시간 갖고 설명,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다분히 저건 정치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국민들이 많은 부분 저런 부분에 우려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무실을 옮기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낳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다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집무실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청와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송영길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도 했습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 안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상당히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언을 들었고요.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문 한 장 없이 외교부 공간을 찾아가 70대가 넘는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했다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인수위가 떳떳하다면 CCTV 공개에 동의하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가 뭐
벌써부터 건방기가 보인다라는 표현도 썼고 최병무 의원님 그러면서 이 어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우상호 의원의 이 발언 그러니까 반려견 안고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을 방문해 둘러봤는데 안에 있던 정의용 장관의 부인이 뭐 우리 집 좀 둘러보기 잠깐 나가달라 뭐 이런 결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논란이 됐는데 건방기라는 표현까지 송 전 대표가 썼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쓴 건방기의 그 한 사례가 바로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우선 그거는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아닌가요? 외교부에서도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은 아직 정의용 장관이고요. 그 배우자도 문재인 정부 장관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데 저거를 자꾸 인수위하고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기사의 핵심은 예. 김건희 씨가 가서 정의용 장관 부인한테 자 우리 여기 둘러봐야 되니까 나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의용 외교부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인수위가 아니고 정의용 외교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너무 나간 비판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거는 좀 단순한 문제입니다. 말씀한 대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진실공방이라는 것은요. 예. CCTV를 보면은 볼 수 있고요. 외교부 쪽에서 지금 말하는 게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통상 부처에서는요. 기사를 바로잡을 때는 그 기사에 대한 해명을 써주거든요.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사실과 다르다는데 지금 어떻게가 없어요. 외교부에서 말하는 부분들은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위원회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외교 쪽에 인맥들이 많이 있고요. 말씀한 대로 정 장관 쪽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거짓 주장으로 규정해서 가는 것보단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면 되는 부분이고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용산 이전 갖고 세월 보냈죠. 공간 어디로 갈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집을 알아봤다가 외교부 장관 공간 알아보고 이게 과연 뭡니까? 라는 생각을 국민들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려스러운 건 외교부 공간 장관을 본인들이 공간으로 쓰면 그러면 외국 국빈들이나 이런 분들을 외교적으로 예. 어디에서 모셔서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 다 우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굳이 공간이라는 거를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둘러보고 왔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키는 정의용 장관과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CCTV 인수도 왜 저 인수위가 무슨 뭐 동의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사실관계 맞으면 그 저 외교부에서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피해를 봤다는 게 정의용 장관 그러니까요. 부부라면 뭐 이 공개를 피해를 그쪽에서 하는 게 받고 맞다는 내가 말씀이시죠? 나가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김건희 씨가 하면 이야기하면 시켰기 되는 때문에 거예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죠. 아니, 예. 무슨 본인이 동의합니까? 이 외교부 관사가 누가 지금 관리하는데요? 다 거기서 외교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주인은 정 장관이기 아, 때문에 그 그럼요. 말씀이십니까?